자, 그럼 이제 178페이지 1번입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가와 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각각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또는 직접 관측법을 사용한 뭐 그런 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직접 관측법 있잖아요. 직접 관측법. 중심별을 가리고서 그 근처에 행성이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죠. 요거는 발견한 행성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일부 외계 행성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한 행성의 수가 좀 적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가 이제 직접 관측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나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라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기니디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의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림은 여러 가지 탐사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질량과 공전 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막 어지럽게 막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 B, C는 도플러 효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식현상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죠. 이들 각각이 유리할 조건, 이거 우리가 조금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뭐라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좀 짧아야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뭐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든가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할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행성의 반지름이 좀 커야 돼. 그래서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그 단면적이 좀 커야 돼. 그치? 자, 한편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좀 짧아야 돼. 그래야 이 주기적인 식현상을 관측하기가 수월해지거든. 그지?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중심별의 반지름이 좀 작을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일단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A, B, C를 우리가 맞춰보도록 할 건데 일단 C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앞별이 멀리 있는 배경별 앞을 지나는 그 우연한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한 외계 행성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어요. 따라서 A나 B에 비해서 발견한 행성의 수가 굉장히 적은 요 C가 미중렌을 이용한 방법이겠구나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A와 B가 각각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지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든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든 지금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건 공통된 어떤 조건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뭔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자료에도 드러나 있고 이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요거야, 요거.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죠? 이거는 식현상과는 별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만의 고유한 특징이잖아.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A나 B 중에서 질량이 클수록 유리한 그런 분포를 보이는 게 누구야? B잖아. 그지? 그렇다면 B가 아무래도 무엇이겠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겠고 나머지 A가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지 중에서는요, 기억 선지만 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케플러 망원경은 A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였니?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딱히 뭐 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지금 EBS 연계교재에서 물은 게 뭐냐면은, 그, 인류가 쏘아 올린 그런 어떤 우주 망원경 중에서 테스 망원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잖아. 그치?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외계행성을 탐사를 했대. 오케이? 그냥 이거 알고 있으라는 게 기억선지의 의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딱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불안해서 좀 외워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캐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왜 오태식이 있잖아. 혹시 알아? 아무튼 간에 거기서 따와가지고 캐태식이라고 해가지고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우주망원경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을 썼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요, 179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9페이지 7번입니다. 자, 발문이 있는 건 생략하도록 할 거고, 지금 라지 T1과 라지 T2일 때 중심별 관계성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니은과 디귿선지만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니은 한번 보시면은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 뭐냐면은, 자, 확대 좀 할게요. 자, 지금 아래에서 위를 향한 방향이 시선 방향입니다. 행성이 요렇게 공전궤도를 돌면서 지금 중심별을 가리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행성이 요런 궤도를 요렇게 움직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관찰자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행성이 관찰자에게로 다가오면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겠지. 따라서 이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는 무슨 편의가 나타나겠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성이 이런 궤도를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한편 행성이 대충 여기쯤에 있을 때에는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이 가려지니까 식현상이 일어나고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행성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행성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은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에게로 다가오고 있겠죠. 따라서 이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는 무슨 편의가 나타날 것이다? 청색 편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청색 편의. 따라서 결과적으로 식현상이 일어날 무렵에는 보시면은 중심별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에서 청색 편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 자주 묻고 있는 거니까 아예 개념화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가 이게 청색 편의로 넘어갈 그 무렵쯤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것이다. 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개념화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식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가운데 이제 중심별이 요렇게 있어. 너무 타원형이 됐네. 자, 중심별이 요렇게 있어. 이제 행성이 요 앞을 가로질러 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요런 상황일 때 행성이 중심별의 정중앙을 통과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뭐가 나타난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행성이 중심별의 정중앙을 통과한 이유 있죠. 통과한 이후에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뭐가 나타난다?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적편, 여기 있을 때는 청편.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 A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뭐가 나타나겠다? 적편이 나타나겠다.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겠다? 청편이 나타나겠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괜춘? 그래서 이제 니은은 적절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봐봐. 행성이 요렇게 지나갈 때는 여기서는 적편, 여기서는 청편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행성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여기가 적편, 여기가 청편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한번 보시면은 행성의 공전 속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라지 T1, 라지 T2, 라지 T1, 라지 T2 지금 여기서랑 여기서의 시간 간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 간격이 동일한데 그 사이에 행성이 움직인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은 B가 A보다는 더 멀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성의 공전 속도가 B가 아무래도 좀 더 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행성의 공전 속도는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79페이지의 8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 우리가 자주 보던 시선 속도 그래프랑 개형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이거 시선 속도 그래프예요. 시선 속도 그래프인데, 지금 뭐가 다른 거냐면은,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뭐, 도플러 관계식에 의하면 이 시선 속도는 광속에다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되며 따라서 어떤 흡수선
이라고 해서 어떤 흡수선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고유 파장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파장의 변화량이 시선 속도랑 비례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선 속도 축에 해당되는 축이 있지. 이거를 파장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축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시선 속도가 0인 부분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부분이 이제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인 부분. 따라서 어떤 흡수선의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 그리고 반대쪽을 짧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시선 속도 그래프의 축을 어떤 흡수선의 위치 변화 양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개념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래프가 지금 요 수능 특강에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서 지금 어떤 흡수선의 위치 변화 양상이 그래프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파장이 점점 짧아지다가, 이런 부분에서 점점 길어지다가, 이런 부분에서 점점 짧아지다가 뭐 그런 거지. 괜찮?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기역선지랑 니은선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역 한번 보시면 중심별의 밝기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밝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T3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돼. 자, 왜냐면 이게 지금 파장의 변화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즉 적편에서 청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적편에서 청편으로 넘어갈 무렵쯤 해가지고 이 뭐가 발생하는 거다? 식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선 속도 그래프가 제시되거나 이와 같이 어떤 흡수선의 위치 변화 양상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포인트 근처쯤 해가지고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개념화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관련된 자료를 좀 우리가 빠르게 풀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T3에서는 식현상이 일어나면서 중심별의 밝기가 줄어들 테니까 아무튼 T1일 때가 중심별의 밝기가 좀 더 밝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T1에서 T2 동안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게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냐 라는 것에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고, 자, T1, T2 구간 보시면요, 여기 적색 편의 구간이잖아. 그럼 중심별이 관찰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뭐라고? 중심별이 관찰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중심별과 행성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으면 이때 행성은 우리에게로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것이 행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지 중심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기역, 니은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디귿은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의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1페이지 3번입니다. 자, 표는 어느 외계 행성계의 행성 기역부터 리을에 머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제 상황 잘 인식을 해주셔야 돼. 지금 하나의 외계 행성계가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여러 행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S값을 나타낸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예요. 즉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F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요 F값 이제 지금 요 문제에서는 S값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자,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보다 작냐라고 돼 있어요. 이 외계 행성계에서. 자, 이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요 S값 공식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예컨대 이 외계 행성계에서 니은을 한번 봅시다. 자,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구랑 이 각각의 물리량을 비교해 봤을 때 봐봐요. 지금 S값이 지구보다 훨씬 작잖아. 그치? S값이 니은이 지구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즉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도 훨씬 가깝거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0.48AU니까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까운 거지, 지구보다.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관계식이 말이 되려면 이 니은은 지구보다 중심별의 광도가 훨씬 작아야 돼요. 그래야 S값이 더 작을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보다 작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개념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뭐냐면, 이 생명가능지대의 F값, 즉 S값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계 행성계든 일단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는 행성들은 모두 S값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S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외계 행성계에서도 생명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은 S값이 뭐 1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내외의 값. 근데 지금 요 기억을 보시면은 얘가 얼추 1 근처의 값을 갖잖아요. 그치? 근데 걔가 지금 보니까는 중심별에 엄청 가까이 있어. 그렇다면 이 외계 행성계는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에 엄청 가까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구랑 비교했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계와 비교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외계 행성계는 생명가능지대가 태양계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구나.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중심별의 광도가 훨씬 작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기억이 맞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은 공전궤도 반지름은 디귿이 기억보다 작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이제 S값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은 기억보다 요 S값에 해당되는 각각의 물리량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디귿은 기억과 비교해 봤을 때 중심별의 광도가 당연히 동일하겠죠. 동일한 중심별을 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S값을 비교해 보면은 디귿이 기억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디귿은 기억보다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훨씬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디귿 한번 보시면은 리을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값 공식 떠올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얼추 보더라도 리을이랑 니은 한번 비교해보자. 지금 리을은 니은보다도 이 중심별로부터 더 멀리 있는 행성이란 말이에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크니까. 그지? 따라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누구보다? 니은보다. 근데 얘네 둘이 중심별의 광도는 동일할 거란 말이야. 동일한 중심별을 돌고 있으니까. 그럼 리을은 니은보다도 S값이 어때야 정상이에요? 작아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얘의 S값 같은 경우에 모르긴 몰라도 0.37보다도 작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가능지대 S값의 범위는 비슷비슷해. 그래서 지구의 S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생명가능지대에 해당되는 S값은 뭐 대충 1 내외에 해당되는 값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S값이 0.37보다도 작다? 이거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에는 S값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답은 이제 기역 니은이 되겠다. 즉 3번이 되겠다. 괜찮?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81페이지의 4번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1페이지의 4번입니다. 자, 문제 있는 걸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 하나의 중심별을 두 개의 행성 A, B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행성의 반지름이 B가 A의 2배래. 그래서 써놓자. B의 반지름은 A의 2배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와 B의 공전 주기와 공전궤도 반지름이 각각 같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좀 낯선 방식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그치? A와 B의 공전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전 속도가 동일해야 공전궤도 반지름이 동일할 때 공전 주기가 동일할 수가 있거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한번 썬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기억 한번 보시면은 공전궤도면이 A의 공전궤도면과 나란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그림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A는요, 이 중심별의 정중앙을 통과하면서 식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이거는 A의 공전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지만 B는 그렇지 않습니다. B는 공전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A는 나란하고 B는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A와 B의 공전궤도면이 서로 나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은 이 중심별을 가릴 때 중심별의 밝기 감소량의 최대값이 이 동그라미 기억의 몇 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은 이게 A의 식현상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B의 최대 밝기 감소율이 A의 몇 배냐라고 지금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최대 밝기 감소율이라는 거는 발감이라고 쓸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지?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자, 제가 이제 PDF 파일에 첨부해 놓은 그림인데, 여기서 이 네 번째 그림처럼 이 행성의 일부 면적만이 중심별을 가리면서 식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이때 최대 밝기 감소율은 이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전체 제곱보다 좀 더 작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B 같은 경우에 지금 가그림에 그려진 바에 의하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이 B의 전체 면적이 중심별을 가리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최대 밝기 감소율이 아무튼 간에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A든 B든 중심별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별의 반지름은 동일할 거고요. 행성의 반지름이 지금 B가 A의 몇 배라고 했어? 2배라고 하였으니 최대 밝기 감소율이 몇 배겠다? 그지? 2배에 지금 제곱이 붙었으니까 4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값이 최대인 시간, 즉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기간의 길이를 지금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보다 뭐 짬니 이런 걸 묻고 있는데 니은이 지금 A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이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기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행성이 여기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있을 때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행성이 이만큼을 이동하는 동안이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행성이 여기에 있었던 시점부터 여기에 있었던 시점까지 해서 행성이 요만큼의 거리를 이동할 동안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와 B는 공전 속도가 동일하고요. 그렇다면은 해당 기간에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B가 해당 기간의 길이가 좀 더 짧겠지. 그치? 따라서 B가 좀 더 짧을 것이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챙겨가실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PDF 파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첨부를 해놨는데, 자 봐봐요.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시선방에 대해서 기울어짐에 따라 식현상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기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성이 진행해야 되는 거리가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시기 진행되는 전체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공전궤도면이 시선방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 시기 진행되는 시간 전체가 좀 짧아지게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기 최대로 일어나는 기간 있죠? 그죠? 시기 최대로 일어나는 기간.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내접한, 중심별에 내접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내접한 상태로 바뀌는 요 기간 동안 걸리는 시간. 그지? 아무튼 그 시간의 길이도 아무래도 대체로 짧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 기간 동안 행성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대체로 짧아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위주로 이 자료를 조금 쳐다봐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PDF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82페이지의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2페이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시선속도 측정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다 이제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이 그림자 투영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가를 보니까 어떤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그려져 있고요. 행성의 공전 방향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거 놓치셨으면 안 돼. 그죠? 요런 방향으로 도는구나. 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위치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변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어떤 흡수선의 위치 변화 양상을 지금 나타낸 것이죠. 맞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이거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행성이 니은에 위치할 때 이 흡수선이 지금 고유 파장, 즉 기준 파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스펙트럼 축을 그려줄 건데, 행성이 니은 위치에 있을 때 람다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스펙트럼 축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괜찮아? 물론 요 아래쪽에다 그려도 되고요. 위쪽에다 그려도 됩니다. 아무튼 니은 위치에 있을 때 람다 제로가 되게끔 이 스펙트럼 축을 우리가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 다음에 기역의 행성이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 어떤 중심별에서 어떤 흡수선의 위치가 요런 위치가 되는 거죠. 맞죠? 지금 행성에다가 그림자 투영법을 실시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행성이 디귿 위치에 있을 때 이 흡수선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 스펙트럼 축에서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과 짧아지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기역의 행성이 위치할 때는 지금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디귿에 위치할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잖아. 그렇다면은 기역이 위치하는 쪽, 요런 쪽이 파장이 짧아지는 방향이구나.
그지?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그리고 반대쪽이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괜춘? 괜춘?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지금 스펙트럼 축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시선 방향,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자 투영법 할 때 이 스펙트럼 축을 시선 방향에 수직하게 그리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펙트럼 축이 그려질 수 있는 시선 방향이 두 방향이 돼요. 요런 방향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 요런 방향이든지. 근데 이 시선 방향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이 시선 방향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예컨대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지금 행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오히려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왼쪽이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지?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다면 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이 시선 방향이 아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요 방향이 시선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컨대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지만 중심별은 관찰자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와 같이 시선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괜춘? 자, 그러면 이 상태로다가 선지 한번 들어볼 건데, 이건 디귿만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최대값은 행성이 디귿에 위치할 때가 미음에 위치할 때 몇 배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우리는 도플러 관계식에 의해서 이 시선 속도가 어떤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과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따라서 시선 속도의 절대값이 몇 배냐라고 묻는 거는 파장 변화량의 절대값이 몇 배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지? 자, 근데 행성이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 파장 변화의 크기가 요만큼의 대응이 되잖아요. 요만큼. 맞습니까? 근데 이때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1로 잡게 되면 그럼 이때 파장 변화 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 확대 좀 할게요. 자, 행성이 미음의 위치에 있을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는 흡수선이 요런 위치에서 나타나게 될지언데, 요런 위치. 그지? 요런 위치에서 나타나게 될지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요게 30도란 말이요. 그지? 그리고 행성이 미음의 위치에 있을 때 파장 변화의 크기가 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지금 이 길이가 요 길이에 대응되거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사인 30도, 즉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 되고, 이 중심별의 어떤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디귿에 있을 때가 미음에 위치할 때보다 2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2분의 루트 3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디귿은 적절하지 않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183페이지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183페이지 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문제야. 어떤 포인트에서 발견이 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행성의 공전 궤도를 보면은 이 공전 방향이 그냥 대놓고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안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나자료에 숨겨져 있어. 이 나자료가 지금 행성이 A, B, C에 위치할 때의 시각인 T, A, T, B, T, C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시간 순서가 T, A, T, B, T, C 순서잖아요. 행성이 A에 있다가 B에 있다가 C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성이 A에 있다가 B에 있다가 C에 있으려면 당연히 행성의 공전 방향이 어때야 돼요? 그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이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접근이 똑같아. 자, 이것도 그림자 투영법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TB일 때가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 투영법을 하되 스펙트럼 축이 아니라 시선 속도 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가
0이 되려면은 시선 속도 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말이 될 겁니다. 그죠? 시선 속도 축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B에 위치해 있어야 여기가 0이 될 수가 있거든. 맞습니까? 뭐 물론 시선 속도 축을 여기다 그려도 돼요. 여기다 그려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행성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 행성의 공전궤도에다가 그림자 투영법을 실시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 값이 확대 좀 할게요. 요런 포인트가 될 건데, 그지? 요런 포인트가 될 건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겠구나. 마이너스 축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반대편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축이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시선 속도 축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시선 방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요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시선 속도 축과 수직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시선 방향이 요런 방향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지금 행성은 관찰자에게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행성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시선 속도 축이 지금 마이너스 축이거든요. 그럼 뭔가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는 중심별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시선 속도가. 그지? 그러면은 시선 방향이 지금 내가 설정한 요 방향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요 방향. 그죠? 요런 방향이 맞는 시선 방향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행성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행성은 지금 여기 있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에게로 다가올 거니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행성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요 축이 이제 마이너스 축이 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성의 공전 방향도 판단했고 시선 방향도 판단했으니까 기니디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요 디귿선지만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디귿선지 보시면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행성이 D에 위치할 때가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몇 배냐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 시선 속도가 어떤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장 변화량이 몇 배냐라고 묻는 건 시선 속도가 몇 배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행성이 D에 위치할 때의 시선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는 뭐 대충 요 선을 연장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쯤에 찍히게 되겠죠. 여기쯤. 그지? 그 다음에 A에 위치할 때는 요 정도의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의 크기는 요 정도이고 A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의 크기는 요 정도야.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몇 배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요 각도가 30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1로 잡았을 때, 요 공전궤도 반지름을 1로 잡았을 때 우리는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인 30도죠? 그러면 2분의 1로 표현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면요. 요 각도는 몇 도가 돼? 그치? 요 각도는 60도가 되거든. 여기가 90도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D에서 시선 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1로 잡기로 하였으니 우리가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사인 60도, 즉 2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요 길이에 대응이 되니까 D에서의 시선 속도 크기를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2분의 루트 3. 그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루트 3배니까 행성이 D에 위치할 때가 A에 위치할 때보다 시선 속도가 루트 3배구나. 그럼 파장의 변화량도 루트 3배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번에 수특에서 나온 요 시선 속도 측정법 문제, 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냐면 이 시선 방향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선 방향이 제시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183페이지의 8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83페이지 8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뭐냐면 이게 별의 진화 파트랑 식현상이 연계된 뭐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좀 신선한데, 자, 일단 문제 있는 건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한번 선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중심별에서 나타나는 식현상 그래프고, 나는 이제 B라는 중심별에서 나타나는 식현상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 A 같은 경우에는 외계행성 동그라미 기역이 딸려 있고요. 요 B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니은이 딸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니디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역부터 한번 보시면 A의 흡수선의 파장은 관측 시작 후 4시간이 경과했을 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쓰여져 있습니다. 자,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A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니 당연히 가 그래프를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제가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 뭐 식현상이 일어날 무렵에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는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가 청색 편의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바로 이제 본능적으로 이 식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점 있잖아. 그치?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전에서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점 이후에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는 게 반드시 딱 떠오르셔야 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날 무렵에는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에서 청색 편의로 바뀌게 된다. 괜찮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관측 시작 후 4시간이 지났을 때는 적색 편의, 10시간이 지났을 때는 청색 편의. 그럼 당연히 4시간일 때가 어떤 흡수선의 파장이 더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거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온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B가 A보다 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 선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뭐, 공통질량 중심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자, 일단 이 중심별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질량비의 역수로 내분한 지점이 공통질량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은, 그치? 요 길이를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라지 m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행성 기역과 니은의 이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이 같거든요. 그럼 행성의 질량 통제 조건이고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도 통제 조건이야.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중심별의 질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문제의 조건을 잘 보면 라지 A와 라지 B의 광도는 같고 라지 A는 주계열성, 라지 B는 거성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HR도에다가 상황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볼게요. 자, 가로축이 표면온도축, 세로축이 이제 광도축, 주계열 라인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게 주계열 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뭐 거성은요 대충 HR도 상에서 요 정도 위치쯤에 분포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그랬나? 요 정도 위치쯤에 분포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A와 B가 있는데 A는 주결성이고 B는 거성인데 둘이 광도가 같아? 그러려면 뭐 대충 A는 여기쯤에 위치해 있고 B는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둘이 광도가 같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이 거성이 될 때는 광도가 증가를 한다 라고 생각해보면 B는 대충 주계열성인 때 요 정도 위치쯤에 있는 녀석이었다가 요런 식으로 진화 경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요 거성이 된 걸 거란 말이야. 그죠? 원래 여기 있던 주계열성이 광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쯤에 왔을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A와 B, 그리고 B가 주계열성이었을 때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B- 사이에 이 질량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A랑 B-끼리 질량을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A가 좀 더 질량이 커다란 주계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질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다.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 어쨌든 내부에서 수소 껍질 연소의 형태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질량 결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뭐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질량이 주계열성일 때보다 감소하게 될 거야, 거성일 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B는 B-일 때보다는 질량이 작겠죠.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B는 A보다 질량이 작아. 뭐라고? B는 A보다 질량이 작아.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는 A보다 중심별의 질량이 더 작은 상태이니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서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이 라지 m이 좀 더 작을 것이다. 즉 이 길이의 비율이 좀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니은은 자연스럽게 맞는 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괜찮?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자, 디귿 한번 보시면 니은의 반지름은 기역의 반지름의 몇 배보다 크냐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행성 기역에 의한 식현상 그래프, 니은에 의한 식현상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딱 봐도 뭐 비교하라는 것 같아? 이제 최대 밝기 감소율 비교하라는 것 같아. 그지? 자, 기본적으로 최대 밝기 감소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중심별의 반지름을 라지 L,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L, 그러니까 중심별의 반지름을 라지 R,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지? 자, 근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니은은 기역보다 밝기 감소율이 몇 배예요? 지금 보시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 감소율이 0.01이야.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 0.0이거든? 그러면은 최대 밝기 감소율이 2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2배구나.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중심별의 반지름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니은은 기역보다 행성 반지름이 몇 배여야 말이 됩니까? 루트 2배여야 말이 되지. 그지? 그래야 제곱을 때렸을 때 2배가 되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H활도상에서 라지 A랑 라지 B를 그려봤잖아. 그지?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이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H활도상에서 이렇게 우상단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B가 아무래도 A보다는 반지름이 크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자, 니은은 기역과 비교해봤을 때 중심별의 반지름이 좀 더 큰 상태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니은은 기역보다 행성의 반지름이 루트 2배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중심별의 반지름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행성 반지름이 루트 2배여야 제곱을 때렸을 때 밝기 감소율이 2배가 되는 건데 중심별의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려면 행성의 반지름이 루트 2배보다 더 커야 이 전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여전히 밝기 감소율이 2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니은은 기역보다 행성 반지름이 루트 2배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발문에 나와 있는 A와 B의 광도는 같고 A는 주계열성, B는 거성이다 라는 이 조건이 A와 B 사이의 질량을 비교하고 또 A와 B 사이의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별의 진화 파트랑 식현상이 엮여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계행성계 파트 문제까지 한번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5대 단원에서 제가 선별한 문제들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강의가 상당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또 이제 6대 단원 문제풀이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